바깥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봄철입니다. 이때쯤이면 건설 공사도 활발해지는데요. 그만큼 안전사고도 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김일환 원장 모시고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올 2월 하순에 새로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 관련이어서 올 한 해에도 건설 안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은 대형 교량이나 댐 등 그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예.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새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작년 같은 경우 한 828명 됩니다. 네. 이 중에 절반이 넘는 417명이 건설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1월 달에 중대재해 처벌법을 시행을 하면서 예.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건설 현장에서의 그 사망 사고를 줄이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국토안전관리원도 이에 부응해서 그 건설 현장의 그 안전 진단을 통해서 사고를 획기적으로 좀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안전 점검에도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건설 현장에 특히 집중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해 그 건설 현장 규모가 한 15만 한 3천여 건 됩니다. 예. 그중에 한 92%가 소규모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사망 사고도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많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벌어지고 있군요. 예.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 미만의 그 현장에서 전체 사망 사고의 한 41%가 나오고 있고요. 3억에서 50억 미만의 현장에서도 한 30%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이 아무래도 중대 규모 현장보다는 그 건설 안전 대책이 좀 미흡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세워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고요. 예. 저희 그 국토안전관리원도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 집중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봄철이 되고 따뜻해져서 건설 공사가 이제 활발해질 텐데 올 한 해 그 현장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점검을 할 때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그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 개수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13,000여 개의 그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는 이거보다 한 20% 늘어서 한 15,600여 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0억에서 한 300억 미만의 그 공사도 한 2,600여 개소 저희가 추가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두 번째는 그 대개 이제 안전점검이나 이거를 이제 지적 위주나 혹은 그 행정벌 위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어차피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수요자 중심의 궤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 점검을 하게 되면 먼저 그 안전관리 계획은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또 이행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기 안전점검은 제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설 사고가 주로 많이 나는 곳이 비계라든가 동바리 같은 그 가설 구조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적 시각에서 이를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현장에서 같이 그 제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타워 크레인 같은 아주 큰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건설 기계 안전관리원 같은 그 전문 기관이 또 있습니다. 이런 기관과 협력 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안전 점검을 좀 집중적으로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갖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라든지 100% 사고를 예방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건설 현장이 갖고 있는 특성과 또 건설 참여자의 그 인식에 대한 문제를 한번 그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건설 현장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이게 좀 공장과 달리 현장마다 그 여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특정 정책이나 대책 혹은 특정 그 공정에 대한 개선만으로 건설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건설 참여자의 그 인식 문제입니다. 그 발주자나 시행자가 이 경제성을 좀 앞세워서 충분한 공사비나 충분한 공기를 주지 못하게 되면 예. 결국은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그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전에 많은 그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건설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는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 의식이 좀 충분하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그 약간의 그 안일한 인식이 예. 아차 사고로 많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한 2m 정도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크게 이제 높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안전모를 쓰질 않는다든가 네. 예를 들면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낮은 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에서 추락하는 경우에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도 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건설 참여자 그 모두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행동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건설 사고 발생할 때 보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직접 위험에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관련된 부분인데 예. 이걸 개선하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새로운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요. 예. 어떤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그 건설 안전 장비도 많이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행동을 할 때 위험한 행동이 보이게 되면 사전에 이를 감지해서 좀 알려주는 예. 인공지능 CCTV 같은 것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흑막이나 이제 비계 같이 원래 이제 본래 공사를 하기 전에 설치한 그 가설 시설물들이 예. 움직여서 혹은 전도될 위험이 있다든가 사고 위험이 보인다면은 이를 미리 좀 감지해서 알려주는 붕괴 및 변이 위험 경보 장비 같은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포크레인 같은 그 건설 기계 장비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위험 반경 안에 근로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를 미리 알고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충돌 협착 장비 같은 여러 가지 스마트한 안전 장비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보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도 작년부터 그 국토부와 같이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영남권 12개 소규모 그 건설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스마트 안전 장비 무상 지원 사업을 했는데 결과도 매우 좋고요. 예. 또 현장의 그 호응도 상당히 좋아서 올해는 이를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살짝 앞서서 언급이 됐는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이게 사업주를 처벌을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뭐 근로자의 실수로 이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업주만 엄벌하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니냐라는 현장의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사업주에 대한 그 징역형 규정이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그 배경이라고 봅니다. 안전 의무를 뭐 이행하더라도 중대재해를 100%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근로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에 대한 그 불합리한 점을 많이 그 말씀들 하십니다. 뭐 상당히 그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저희 그 건설 산업만 놓고 보면 그 재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이 높은 재해율을 두고 볼 수는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예. 2020년에 보면 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 576곳 되는데 절반이 넘는 339곳이 건설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어차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가 입장에서는 그 건설 안전도 좀 선진화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중지를 모아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의 김일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